수면 교육을 실패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수면 교육을 반복하고 시도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잠으름을 올 때 도와줘야 하는지 기다려줘야 하는지, 기다려준다면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하는지 의사결정을 할 때 멘붕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스스로 잠들기를 하려면 아이에게는 부담이 매우 크고 엄청난 강성울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아 아기수면연구소의 김주아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간호학과 보건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영유아기 아기들의 수면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엄마들을 만나면서 수면 교육을 왜 실패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면 교육을 실패하는 핵심적인 이유 한 가지와 성공적인 수면 교육을 위한 5단계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면 교육을 실패하는 핵심 이유 한 가지는 수면 교육을 단계적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잠들기, 혼자 잠들기를 바로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수면 교육을 진행할 때는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지금부터 수면 교육 5단계를 설명드릴게요. 1단계, 환경 세팅입니다. 우리 아기가 자는 공간을 수면에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적합한 환경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한 침대 환경이에요. 난간이 충분히 높고 매트리스가 단단하고 돌 전까지는 베개나 이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어두운 환경입니다. 빛은 뇌를 깨우기 때문에 낮잠을 잘 때도 방을 어둡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블라인드나 암막 커튼을 활용해서 빛을 차단해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수면 의식 만들기입니다. 아기들이 잠에 든다는 건 완전한 각성 상태에서 완전한 이완 상태로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걸 말하는데요. 이렇게 각성에서 이완으로 상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각성도가 잠에 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수면 의식이에요. 수면 의식은 우리의 조건 반사를 활용한 전략입니다. 조건 반사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실험이 조건 반사를 이용한 실험인데요. 개에게 종을 울리고 먹이를 주고 종을 울리고 먹이를 주고 이것을 많이 반복하게 되면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울려도 강아지에게서 침샘에서 침이 분비되는 이런 실험입니다. 수면 의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기들에게 일정한 수면 의식을 반복적으로 진행해주면 수면 의식만 진행하는 것으로도 아기의 몸이 이제 잠에 들 시간이구나를 알고 스스로 이완을 하게 됩니다. 다음 3단계, 먹고 놀고 자는 하루 일과를 안정적으로 만들기입니다. 하루 일과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잠들기 전에 각성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각성도가 높은 상태에서 스스로 잠들기를 하려면 아이가 떨어뜨려야 될 각성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부담이 매우 크고 엄청난 강성울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슬리퍼를 신고 마라톤에 나가는 격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수면 습관을 유지한 상태로, 즉 안아서 재우기를 하고 있다면 안아서 재워주더라도 그 방법을 유지하면서 하루 일과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4단계는 스스로 잠들기입니다. 1에서 3단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스로 잠들기 연습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앞서서 아기가 잠에 드는 과정은 완전한 각성에서 완전한 이완으로 이 각성도와 긴장도가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잠에 들 때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이 긴장도가 1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수면 의식을 통해서 충분히 긴장도가 1차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긴장도 100 중에서 40 정도를 수면 의식으로 떨어뜨렸다면 나머지 60은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그동안 엄마가 안아서 재워주었다면 엄마가 나머지 60을 떨어뜨려 준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의 비중을 이제는 조금씩 줄여나가야겠죠? 엄마의 비중을 60, 55, 50 이렇게 점차 줄이면서 0까지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엄마의 비중이 줄어든 만큼 스스로 진정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50, 15, 20 이렇게 점차 늘려서 60까지 늘려가면 아기가 스스로 잠들기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기가 스스로 진정하는 방법은 손빨기나 애착인형 만지기, 그리고 뒤집기나 되짚기가 가능한 아기들은 구르면서 몸을 뒹굴뒹굴 하면서 몸을 쓰면서 진정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쪽쪽이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아기라면 쪽쪽이를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스스로 진정하는 방법에 포함됩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는 통잠 자는 것입니다. 보통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통잠을 자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밤에 깼을 때 무조건 반응을 안 해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4단계까지 선행되지 않으면 밤중에 깨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그 이유는 잠 연관 혹은 수면 연상이라는 아기 수면에 있어서 독특한 이유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지는 밤중에 깨는 것, 그리고 통잠을 자는 것, 이것은 수면 교육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5가지 단계 중에 가장 어려운 단계가 몇 단계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4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이 각성도를 떨어뜨릴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전략이 잠 울음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수면교육 단계 중에 1, 2, 3단계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만 얻는다면 어느 정도는 쉽게 완성이 가능하죠. 하지만 4단계에서 엄마의 비중을 점차 줄여갈 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줄여갈지, 아기가 잠울음을 올 때 도와줘야 하는지 기다려줘야 하는지, 기다려준다면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하는지 의사결정을 할 때 멘붕이 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2가지는 아기의 몸짓 언어를 이해하고 지금 아기가 잠울음을 오는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하고, 엄마가 중간중간 도움을 줄 때 이완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이완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단계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저희 연구소의 리스펙 수면교육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아기의 리듬과 욕구를 존중하면서 규칙적인 하루 일과를 먼저 만들고, 아기의 자기 진정 능력을 신뢰하면서 점진적인 연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부모님은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물리적인 환경, 정서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리고 낮 동안에는 아주 깊은 유대감을 아이와 쌓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기가 잠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면교육 성공을 위한 5단계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수면 환경을 세팅한다. 2단계, 수면 의식을 만들고 실천한다. 3단계, 아이에게 맞는 먹고 놀고 자는 하루 일과를 만들어준다. 4단계, 스스로 잠들기 연습을 한다. 5단계, 통잠을 잔다. 초보 엄마들이 유쾌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따라와 주세요. 안녕!